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대 아파트 청약 경쟁까지 과열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계약을 하자 대기 번호표를 수백만 원에 거래하는 떴다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겨울 제주 북부 해안을 뒤덮었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남부 해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천혜의 절경인 서귀포 해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도 무단 반출을 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도 불공정하게 채용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시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삼매봉 휴게 음식점 사업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 번호표를 수백만 원에 거래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내 집을 마련하려던 서민들만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을 사람들이 줄을 서 빙 둘러쌌습니다. 두터운 겨울옷 차림은 기본, 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막까지 동원됐습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자 257세대 모집에 몰린 대기자는 400여 명. 닷새 전부터 천막까지 치고 줄을 선 뒤 스스로 만든 대기 번호표를 나눠 갖고 1시간마다 인원 체크까지 했습니다. 조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했어요. 미리부터 회의를 계속하고.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번호표 장사를 위한 떴다방까지 등장하면서 과열 양상을 부추겼습니다. 인근 현금인출기에서는 현금을 뽑아서 곧바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떴다방 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번호표를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겁니다. 151분, 11조.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아니, 근데 이름은 상관없어요. 알바를 세워서 이거 사장님이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번호표 가격은 보통 200~300만 원. 모델하우스에 먼저 들어가 로얄 충수를 선택할 수 있는 앞번호 때는 6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거 해놓으면요, 1.5배부터 뛰어나가요. 무조건 올라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 땅값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6천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뒤늦게 이곳을 찾았던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으로 공평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와서 상담 받을 적에 번호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올 때.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떴다방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로 처벌받지만 번호표를 거래하는 경우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 한탕을 노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내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자 2천여 명이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입주자 측은 부영이 분양 과정에서 세대당 최대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반면 부영 측은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실제 건축비를 감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부영 측의 감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겨울 제주도 북부 해안에 괭생이 모자반이라는 해조류가 대량으로 밀려와서 골칫덩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주도 남쪽에서도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와 천혜의 절경인 서귀포 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올레길 주변의 바닷가. 갯바위는 괭생이 모자반으로 뒤덮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변은 갈색으로 변했고 모자반 더미는 파도를 타고 계속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제주도 북부 해안을 뒤덮었던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한동안 뜸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제주도 남쪽 해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부터 남원읍까지 남부 해안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밀려오는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 남군 지역은 뭐 전부 다 있는 거죠. 조금씩은 올랐지만은 이렇게 대대로 오른 게 처음이지.
제주 지역에 괭생이 모자반이 처음 나타난 것은 지난 1월 초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겨울철 북서풍을 타고 온 모자반은 10여일 만에 제주 북부 해안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남풍이 불자 이번에는 중국 남부 해안의 모자반도 서귀포 해안으로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4, 5월 달이면 바람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로 남동쪽 혹은 남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표천 근처에 있는 우유물들이 제주 남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겨울 제주 북부 해안에 밀려온 모자반은 6,000톤. 아직도 1,000톤은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풍이 불고 수온도 해저류의 번식에 알맞아 당분간 서귀포 해안에도 모자반 공습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3년 전 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다른 지방에 무단 반출된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무단 반출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다른 지방에 무단 반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이 개입했다며 입건했습니다. 결국 검찰 조사에선 삼다수가 보존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오재윤 당시 사장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도내 대리점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개발공사는 도의 반출을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받은 삼다수는 56,900톤이었지만 6,500톤이나 많이 유통 대리점에 내줬고 결국 962톤이 다른 지방에 반출됐습니다. 또 개발공사는 임시직을 채용하면서 일반인에게 응모 기회를 주지 않는가 하면 내부와 외부 직원으로 구분되는 정규직 신규 공채에서 외부 직원 합격자 25명 가운데 9명이 내부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는 인사 업무와 대리점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에 대한 징계와 28명에 대한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팀 내에다가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두어서 사전에 이상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이걸 진단을 또 해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감사위원회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방만한 운영을 부추긴다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도정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사장이 바뀔 때마다 감사를 통한 털어내기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발공사 혁신의 시작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 시내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당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만든 뒤 서귀포시가 지급하는 수당을 가로챘다고 고소한 보육교사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교사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귀포시 내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이 난방을 하지 않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해 원생들을 학대했다며 학부모가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미 허가를 받았던 사업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취소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올레 7코스 출발점.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 절대부전 지역인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며 휴게 음식점을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는 넉 달 만에 취소했고 사업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서귀포시, 2심은 사업자의 승소로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휴게 음식점 예정 부지가 절대부전 지역으로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라는 겁니다. 향후에 2심의
판결 내용이 아마 그쪽은 좀 보존하지 않아야 할 건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사실상 개발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있어서 이미 허가가 난 지역이긴 하지만은 사익보다는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훼손될 수 있는 공공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절대보전 지역의 개발 행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사익을 위한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지구에 자생하는 왕벚나무가 제주 왕벚나무의 기준이 되는 어미나무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오늘 명명식을 가진 기준 어미나무는 높이 15m, 밑동둘레 3.45m로 나무의 모양과 꽃의 형질이 우수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곳에서는 1908년 프랑스 선교사 다케 신부가 왕벚나무를 처음으로 발견해 채집했습니다. 제67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보낸 조화가 훼손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추념식 다음 날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 옆에서 조화가 훼손된 채 발견돼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행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화를 훼손시켰을 경우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3 추념식 식전 행사 노래에서 민중가요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식전 행사의 경우 제주도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길 행정자치부 과거사 업무지원단장은 국회 강창일 의원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노래 변경과 관련해 정치적, 이념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본 행사도 아닌 식전 행사에서 4.3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들을 바꾸도록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